네, 오늘은 AES GCM 최적화와 부채널 공격 및 방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ES GCM에는 128비트 멀티플리케이션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멀티플리케이션을 구현할 때 대표적인 방법으로 룩업 테이블을 사용하는 것과 이 블록 COMB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룩업 테이블 방식 같은 경우는 부채널의 취약성이 밝혀졌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록 COMB 이 방식을 이용을 해서 구현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로 저희 교수님이 쓰신 이 논문과 더 최근에 나온 이 두 가지 논문을 이용을 해서 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 교수님 논문 같은 경우는 이 블록 COMB를 이용한 곱셈 연산이고요. 근데 이 블록 컨브 연산 같은 경우는 if문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f문이 참인 경우에는 연산이 진행되고 참이 아닌 경우에는 연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타이밍 어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어택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연산 같은 경우는 A의 특정 비트가 1 또는 0일 때 그걸 여기에 넣어서 마스크가 0 또는 0xFF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0인 경우에는 엔드 연산을 하게 되면 전부 0으로 바뀌기 때문에 쓸모없는 연산이 되고, FF 같은 경우에는 이 값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올바른 연산을 해서 if문 없이 곱셈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어택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0 값을 사용하게 되고 이 제로 레지스터를 사용하게 되면 파형에서 그 0 값을 사용하는 걸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CPA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CPA에 취약한 걸 보완한 논문이 그 다음 논문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CPA 취약점을 보완을 했고 가비지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CPA 공격을 방어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곱셈 방식은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거의 비슷하지만 여기는 if문과 else문이 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f문 이게 1인 경우에는 if문이 참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의 값을 저장하는 걸 볼 수 있고, else인 경우에는 다른 레지스터의 연산 결과를 저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if가 나오던 else가 나오던 동일한 연산을 하는 것처럼 전력 분석이 되기 때문에 CPA 공격 또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기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가비지 레지스터 8개를 사용을 하고 리얼 값을 넣을 레지스터 8개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캐리 값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A는 32비트인데 캐리까지 해서 총 5개의 바이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레지스터가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B는 4개, 나머지는 이제 주소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좀 특별한 명령어가 SBRS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사용된 이 레지스터에 들어가 있는 값에 뒤에 숫자 번째의 비트가 1인지 0인지를 판단을 해서 다음 명령어를 생략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행을 하거나 하는 방식인데요. 이걸 이용을 해서 만약에 R21에 들어있는 값의 첫 번째 그 비트가 1이라면 다음 명령어를 생략을 하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이라면 다음 명령어를 실행하기 때문에 R 점프를 이용을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R21에 들어있는 값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이 명령어만 실행되고 0이라면 이 명령어만 실행된 다음에 다음 함수로 다시 점프를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XOR이 총 5개씩 들어가고 네, 동일한 연산이기 때문에 네, 전력 파형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타이밍 또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add 연산을 붙인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명령어에 의해서 다음 r점프가 실행이 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명령어를 스킵하고 그 다음 여기로 점프를 뛰기 때문에 총 7개의 값이 이 PC 레지스터에 더하기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이밍 또한 맞춰주기 위해서 만약에 true인 경우에는 여기다가 이 7까지 더해서 이 7을 더하는 파형마저도 예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우선 이 두 번째 논문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다가 이 첫 번째 소개시켜드린 논문과 두 번째 이 논문의 곱셈을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를 이렇게 나눈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A 값을 하나 시프트 하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는 C를 네, 이렇게 한번 시프트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A를 시프트 하기 때문에 여기 R16까지 필요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 2번 논문과 1번 논문을 합쳐서 네, 다음과 같이 네, 연산했습니다. 그래서 if 문과 else 문일 때 이 가비지 레지스터와 여기에 전향되는 메커니즘은 두 번째 논문과 똑같고 그 다음에 이 C를 왼쪽으로 시프트하는 방식은 이 첫 번째 논문에서 가져온 곱셈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레지스터 하나가 남아서 좀 더 한 15 정도의 클록 사이클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코드는 동일하게 구성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XOR이 하나 빠지기 때문에 이 PC 값이 6으로 설정을 해서 네, 애들을 이 템프 값을 6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진행을 하였고요. 네, 코드 설명은 이 앞에 C 코드와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이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두 번째 논문에서 이런 사이클이 나왔는데 이거보다 아주 조금 더 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론상 64비트 카라츠바를 하게 되면 32비트가 3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한 10 정도니까 30 정도가 차이가 나야 하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못 줄인 거를 봐서는 네, 제가 어딜 잘못 짠 걸 수도 있고 네, 그래서 128비트 같은 경우도 네, 이 사이클이 나왔는데요. 제가 좀 더 잘 최적화를 하면 어느 정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코드 최적화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 클록 사이클 최적화에서는 32비트 곱셈을 연속으로 3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100줄의 명령어라면 300줄 이상의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코드 최적화 같은 경우는 이 32비트 한 개에다가 네, 점프를 붙여서 이쪽에서 돌기 때문에 대략 한 120 정도의 명령어가 있으면 네, 이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코드 또한 좀 줄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직 128비트는 구현하진 않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부채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게 제가 구현한 결과에 CPA 공격을 한 그래프입니다. 네, 그래서 이 C와 B를 XOR 하는 이 부분을 중간값으로 설정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됐고요. 네, 여기 결과를 보게 되시면 이 파형 중에 초록색 부분이 리얼 키값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시켜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얼 키값이 좀 높게 보일 수가 있긴 한데 그 위에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있는 이런 다른 것들이 전부 다 잘못 예측한 값이기 때문에 이 많은 값 중에서 이 리얼 키 값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방어된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거는 B0에 대한 값이고 그 다음에는 B1도 똑같이 예측을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B2와 3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와 있는데 똑같기 때문에 PPT에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력 파형을 본 건데요. 우선 이거는 A를 전부 다 1로 설정했을 때고 이건 A를 0로 설정했을 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if문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if문 참에만 돌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else만 돌게 됩니다. 근데 파형을 보시면 거의 비슷하고 여기 끝에 타이밍도 맞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이상 부채널에 좀 취약할 만한 코드 이상은 없는 걸 확인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전 논문에서는 가비지 레지스터를 8개를 사용을 했는데 가비지 레지스터 8개를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이 레지스터가 8개가 너무 많다고 판단을 했고 이걸 이제 한 개만 사용을 해서 여기를 전부 다 G0로 설정을 해도 파형이 똑같을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전체를 하진 않았고 XOR만 이용을 해서 테스트 함수를 만들어서 전력 트레이스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8개의 레지스터를 사용을 한 거고 이게 한 개만 사용한 레지스터인데 이렇게 특정 부분마다 다 똑같은 파형이 나오는 걸 봐선 8개를 사용하나 한 개를 사용하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확인한 건 아닌데 일단 간단하게 테스트한 결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7개 이렇게 되면 이제 8개를 한 개로 줄여서 7개 레지스터가 확보가 가능하고 이 7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사이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구현을 한 다음에 다시 CPA를 공격을 해서 공격이 안 되면 좀 많은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우선 고정값인 이 H값, 그 GCM에서는 H값은 고정되는데 이 값을 사전에 연산을 해서 카라츠바 연산을 할 때 조금 더 클럭 사이클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7개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면 좀 더 많은 사이클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최적화 작업을 다 한 다음에 이 CPA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하면 CPA와 타이밍 어택과 같은 대부분의 그 부채널 공격을 막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빨리 작성을 해서 결과를 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